70세를 넘기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0세를 넘으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여러분은 잘 살아오신 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있으면 80세까지도 행복합니다. 없으면 불행합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가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아프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는 건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걷고 계십니까? 지팡이 없이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까?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43%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29%에 달합니다. 10명 중 3명은 혼자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다면 이미 상위 70%에 속합니다. 울산 북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60대까지 등산을 다녔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70세 되던 해 김 씨는 넘어졌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을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웠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입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게 사라지니까 비로소 보였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됐습니다. 혼자 걷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등산 가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합니다.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한 번 다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그 소중함을 꼭 알아야 한다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혼자 걸을 수 있습니까? 계단 오를 수 있습니까? 버스 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서 건강하다는 건 기적입니다. 평생 몸을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습관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걷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아프면 의미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도 있습니다. 지금 혼자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갈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밖에 나가 산책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더욱 건강을 지키십시오. 매일 걸으십시오. 스트레칭 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힘듭니다. 지금이 제일 건강할 때입니다. 70세 넘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의지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옆에서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와 사별한 비율이 38%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은 혼자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이미 큰 축복입니다. 천안 서북구에 사시는 박모 씨, 74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 동반자였습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함께였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게 당연했습니다. 2년 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이제 혼자라는 걸 말입니다.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부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함께 먹던 아침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오면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고요한 게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다투면서도 함께 사는 게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박 씨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옆자리를 봅니다.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저녁마다 현관문을 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함께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까?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말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서로 견뎌왔어야 합니다. 평생 헌신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면 외롭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밤에 누워서 손 잡아줄 사람이 없으면 쓸쓸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 이게 제일 큰 재산입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다투더라도 함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투덜대더라도 옆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 잘 대해 주십시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십시오. 함께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70세 넘어 배우자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 걱정하십니까? 다음 달 생활비가 불안하십니까? 병원비 낼 돈이 없어 고민하십니까? 자식한테 손 벌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소득은 142만 원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필요한 금액은 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의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산다면 이미 상위 40%입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시는 이모 씨, 73세 어르신의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노후 준비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70세에 퇴직했습니다. 받는 돈은 국민연금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세가 4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엔 줬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시집 눈치 본다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자기 애들 키우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70대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씨는 주차장 관리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12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부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주차장은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패딩을 껴입어도 추웠습니다. 손발이 얼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워 참았습니다. 약국에서 싼 약만 사 먹었습니다. 동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씨처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일했습니다.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일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을 부러워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여행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씨는 일하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 없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젊을 때 준비해야 한다고, 자식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비 걱정하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병원비 낼 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평생 계획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절약하며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건강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고생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기본입니다. 지금 돈 걱정 없이 산다면 감사하십시오. 국민연금 나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저축해둔 돈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평생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쓰십시오. 자식한테 다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쓰십시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십시오. 남은 인생 즐기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70세 넘어 경제적 걱정 없이 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네 번째는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식들과 자주 통화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 오십니까? 명절에 찾아옵니까? 생일 챙겨줍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서울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연락이 거의 없는 비율이 27%에 달합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를 둔 노인이 34%입니다. 10명 중 3명은
자식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연락한다면 이미 큰 축복입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정모 씨, 75세 어르신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자식 둘을 키웠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결혼 비용도 다 대줬습니다.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 눈치 본다고 자주 못 온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것도 정 씨가 먼저 걸었을 때입니다. 딸은 멀리 살아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시댁 가느라 바빴습니다. 생일도 문자 한 통으로 끝났습니다. 정 씨는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작년 추석에 정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오겠지 싶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자식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가 간다고 했습니다. 딸은 시댁 간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생일 챙겨주는 자식 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정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가끔 용돈만 보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바빴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연락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찾아오는 자식이 진짜 효자라고, 돈으로 효도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자주 연락합니까? 찾아옵니까? 생일 챙겨줍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자식들과 관계가 좋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평생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부모였다는 증거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건강하고 돈 있어도 자식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배우자 있어도 자식 없으면 쓸쓸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이 소중합니다. 연락하고 찾아오는 자식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지금 자식들이 연락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찾아온다면 감사하십시오. 얼굴 보여준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평생 잘 키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욱 잘 대해 주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70세 넘어 자식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5번째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까? 내 명의의 집입니까? 월세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쫓겨날 걱정 없이 삽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자가주택 보유율은 64%입니다. 나머지 36%는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편안히 쉴 집이 있다면 이미 큰 축복입니다.
포항 남구에 사시는 김모 씨, 72세 어르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돈을 다 썼습니다. 나중에 사겠다고 미뤘습니다. 결국 기회를 놓쳤습니다. 70세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노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몇 달을 헤맸습니다. 마침내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가 받는 국민연금은 8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2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릅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합니다. 편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70이 넘어서도 쫓겨날까 걱정해야 합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집 걱정이 없었습니다. 월세 걱정이 없었습니다. 마음대로 고치고 꾸몄습니다. 김 씨는 부러웠습니다. 자기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됐습니다. 작년 겨울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집주인한테 미안해서 보일러를 잘 못 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내 집이었다면 마음껏 따뜻하게 지낼 텐데 싶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2년 후면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때는 더 늙어 있을 겁니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평생 일했는데 자기 집 하나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라고,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젊을 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집이 내 집입니까? 월세 걱정 없이 삽니까? 편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70세 넘어 자기 집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평생 계획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고생하며 모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건강하고 돈 있고 자식이 있어도 집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배우자 있어도 쉴 집이 없으면 초라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평생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자기 집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작아도 내 집이면 감사하십시오. 편하게 쉴 곳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평생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집을 잘 관리하십시오. 편하게 꾸미십시오.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기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70세 넘어 편안히 쉴 수 있는 자기 집이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정말 잘 살아오신 겁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70세 넘어 이 5가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건강, 배우자, 돈, 자식, 집. 이 5가지가 모두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공한 겁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건강 잃고 병원 신세 지는 노인들, 배우자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들, 돈 없어 일하다 쓰러지는 노인들, 자식한테 버림받은 노인들, 월세 때문에 불안한 노인들. 이게 대한민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5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2개 있다면 축복입니다. 3개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4개 있다면 정말 잘 사신 겁니다. 5개 모두 있다면 인생의 진짜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건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배우자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돈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자식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집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평생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진짜 성공입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십시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친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친구가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어떻습니까? 그 많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늙어서 곁에 남은 친구가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자식 자랑, 돈 자랑에 속만 상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서 가장 쓸데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우정이 노년에는 왜 독이 되는지 그 냉혹한 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은 인생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야 진짜 행복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만나면 스트레스만 주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우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친구는 나의 거울이었고 세상의 비바람을 함께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돈 없어서 서러울 때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야 힘내라.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라 하며 어깨 두드려주던 그 투박한 손길이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그런데 야속하게도 세월이 흐르고 머리에 흰 눈이 내리면서 그 아름다웠던 우정의 본질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인 게 내 정신 건강에 훨씬 이로운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오랜만에 동창회나 모임에 나갈 때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친구들 만난다고 며칠 전부터 미용실 가서 흰머리 염색도 하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조명 냄새나는 양복도 꺼내 입습니다. 거울 보며 아직 안 늙었네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며 안부를 묻기도 전에 본론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의 3종 세트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내 고막을 때립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연봉이 억소리 난다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번 생신 선물로 유럽 크루즈 여행을 보내준다더라. 사위가 이번에 안마 의자를 사줬는데 너무 시원해서 잠이 솔솔 오더라. 등등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만날 때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레퍼토리를 듣고 있으면 귀에서 피가 날 지경입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그놈의 아들 자랑은 10년 전부터 하더니 아직도 안 끝났나. 누가 보면 지 아들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싶어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처절한 연기가 시작됩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소화가 안 돼서 명치가 꽉 막힌 것 같은데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유,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네.
부럽다 친구야. 자네는 노후 걱정 없겠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라고 맞장구를 쳐줘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칸 영화제에 나간 배우라도 된 것처럼 속마음과 정반대되는 표정 연기를 몇 시간 동안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연기 대상이 있다면 그날 모임에 나간 우리 모두가 공동 수상감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비싼 밥 먹으러 가서 왜 남의 자식 위인전기 낭독을 들어주며 감정 노동을 해야 합니까? 더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은근히 교묘하게 나를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보 고약한 친구들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면 싸우기라도 할 텐데 꼭 걱정하는 척하며 비수를 꽂습니다. 너는 요새 무릎 괜찮냐? 얼굴이 왜 이렇게 흑빛이야?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등산을 다녀도 펄펄 날아다니는데 넌 벌써 지팡이 짚고 다니면 어떡하냐? 보약 좀 지어 먹어라. 그러다 훅 간다라며 염장을 지릅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자기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꼴을 보면 밥상이라도 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납니까? 천만에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집안 꼴도 마음에 안 듭니다. 괜히 거실에서 평화롭게 TV 보고 있는 죄 없는 배우자에게 당신은 애들 교육 안 시키고 뭐 했어? 남들 자식은 효도 관광 보내준다는데? 하며 버럭 화를 내게 됩니다. 즐거우려고 나간 모임에서 스트레스와 열등감이라는 거대한 쓰레기 봉투만 짊어지고 돌아오는 꼴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마음 편하고 내 몸 건강한 게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남의 인생 들러리 서주느라 남의 자랑 들어주는 관객 노릇 하느라 내 귀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나서 호탕하게 웃고 떠들며 에너지를 얻는 관계가 아니라 만나고 나면 기가 쪽팔리고 우울해지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끊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 없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가 없어야 내 속이 편하고 밥맛이 돕니다.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의 평온함을 위해 사십시오. 남의 자랑질에 박수 쳐주는 조연으로 살기엔 남은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빛나는 주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의 충돌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네 주머니 사정을 한번 껍데기 벗기고 알맹이만 꺼내서 이야기해 봅시다.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하고 나니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끊겼는데 야속하게도 돈 나갈 구멍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여기저기 쑤시는 몸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은 기본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오면 쥐어줄 용돈에 시시때때로 날아오는 부고장과 청첩장까지 정말이지 숨만 쉬어도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만난다는 건 결국 그 귀한 돈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밥가, 술가, 커피가, 거기에 왕복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번 외출에 5만 원,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젊었을 때야, 야, 오늘은 기분이다.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하며 호기를 부렸지만 지금은 식당 메뉴판의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뒷목이 서늘해지는 게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식당에서 배불리 밥 맛있게 먹고 계산할 때의 풍경을 보면 참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 크고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자기 주장 강하던 친구가 종업원이 계산서를 들고 오는 기척이 느껴지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급하게 풀리지도 않은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갑자기 천장을 바라보며 가게 인테리어 조명이 참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어떤 친구는
계산서 글씨가 노안 때문에 안 보인다며 돋보기를 찾느라 가방을 한참 뒤적거립니다. 심지어 계산할 타이밍만 되면 기가 막히게 전립선에서 신호가 온다며 화장실로 냅다. 도망가는 친구도 모임 때마다 꼭 한 명씩 있습니다. 마치 계산대 앞에 투명한 결계라도 쳐진 것처럼 아무도 그 선을 넘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 흐르는 정적과 눈치 싸움, 정말이지 피를 말립니다. 결국 성격 급하고 마음 약한 내가 에이, 다들 왜 이래? 늙어서 추하게 굴지 말자. 내가 내고 말지 하며 카드를 꺼내 긁습니다. 친구들은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자네가 냈나? 잘 먹었네. 다음엔 내가 살게 하며 너스레를 떱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차창 밖을 보면 속이 쓰려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자 그토록 갖고 싶다던 로봇 장난감이나 사줄 걸. 마트 가서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던 킹스베리 딸기나 실컷 사 먹을 걸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왜 늙어서까지 남의 밥값을 대주며 호구 노릇을 자처해야 합니까? 돈 문제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불통의 벽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살아온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아집과 고집이 세집니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기 과거 무용담만 늘어놓는 건 그래도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한번 잘못 꺼냈다가는 그날 밥상은 밥알이 튀는 게 아니라 침이 튀는 제3차 세계대전 전쟁터가 됩니다. 나는 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죽어도 비가 옳다고 우깁니다. 서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눈곱만큼도 없고 각자 자기 할 말만 핏대 높여 떠들어댑니다. 자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뉴스도 안 보나?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고성을 지릅니다. 침 튀겨가며 싸우다 보면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고 뒷목이 뻣뻣해지며 혈압은 머리끝까지 오릅니다. 70년, 80년을 다르게 살아온 노인네가 고작 밥 한 끼 먹으며 말싸움 몇 번 한다고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건 소 귀의 경 읽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지나가는 개가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친구 설득하려다가 내 혈관만 터질 판입니다. 괜히 내 아까운 돈 쓰고 내 귀한 시간 써가며 남의 고집 들어주고 혈압 올려서 수명 단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구 만나서 남들 좋은 일 시키며 밥 사줄 돈 5만 원, 10만 원을 아껴서 차라리 동네 정육점에 가십시오. 가서 마블링이 눈꽃처럼 피어있는 최고급 툭불 한우를 사오십시오. 집에서 목 늘어난 편한 옷 입고 내가 좋아하는 미스터 트롯 재방송 틀어놓고 거실 한가운데 신문지 깔고 고기 구워 먹으며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쌈장에 마늘 푹 찍어 먹는 그 맛. 그게 훨씬 남는 장사고 내 몸과 마음을 알뜰살뜰 챙기는 현명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허울뿐인 위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즐거울 때 같이 웃자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이 사람이 힘이 되어주겠지 하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누웠을 때 친구가 과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여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곁을 지키는 건 결국 평생 지지고 볶고 싸운 내 배우자 혹은 돈 주고 고용한 간병인이지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친구들의 문병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도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은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와서 조용히 손 한 번 잡아주고 가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좁은 병실에 둘러앉아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정작 내 걱정보다는 아이고 김 씨는 어쩌다 이렇게 됐어? 술을 그렇게 퍼마시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라며 은근히 염장을 지르거나 자기들끼리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느라 바쁩니다. 나는 아파서 죽 한 그릇도 못 비우고 끙끙 앓고 있는데 친구들은 내가 선물로 받은 비싼 오렌지 주스 박스를 뜯어서 본인들이 다 마셔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야, 병원 밥 맛없지? 내가 밖에서 순대국 한 그릇 먹고 올게라며 냄새를 풀풀 풍기고 들어옵니다. 이게 문병으로 온 건지 무료 급식소에 온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면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기가 다 빠져서 잠들기도 힘듭니다. 더 심각한 건 친구들이 의사 면허도 없으면서 돌팔이 의사 노릇을 하려 든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잘 먹고 있는데 옆에서 훈수를 둡니다. 야, 내가 아는 용한 건강원에서 지어온 개구리집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더라. 누구는 산에 가서 무슨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암이 나았다더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강요합니다. 귀가 얇아져서 혹시나 하고 그 말대로 했다가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친구 말 믿고 이상한 약초 다려 먹었다가 응급실 실려가면 그 친구가 책임져 줍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귀동냥으로 들은 친구의 얕은 지식에 내 생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젊을 때야 친구가 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친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일 뿐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아픈 친구 걱정해주고 챙겨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플 때 친구 찾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진짜 현명한 노년은 아플 때 친구에게 전화해서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보험 증권 하나 더 꼼꼼히 챙겨보고 내 몸에 맞는 운동 하나라도 더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주는 말뿐인 위로에 기대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내 비밀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확성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말이 발 없는 말이 지구 한 바퀴를 돈다로 바뀝니다. 젊었을 때야 의리 하나로 뭉쳐서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 줬지만 늙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다들 심심하고 무료하다 보니 남의 집 가정사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걸 유일한 낙으로 삼습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은 속사정이 다음 날이면 동네 노인정부터 시장통까지 쫙 퍼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재가 되어버립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세계 5지급으로 빠르다고 자랑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늙은 친구들 입소문 속도에 비하면 인터넷은 기어가는 거북이 수준입니다. 아침에 친구한테 우리 영감이 요새 기력이 좀 없네 하고 스치듯 말했는데 저녁이 되면 누구네 영감 내일 모레 죽는다더라. 이미 관 짜놨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으로 둔갑해서 내 귀에 돌아옵니다. 살다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꼭 붙이는 사족이 있습니다. 임자, 이거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바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에서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은 지금 즉시 마이크 잡고 온 동네에 방송해라라는 주문과 똑같습니다. 친구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특종이라도 잡은 기자처럼 눈을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만나자마자 야, 내가 의리가 있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라며 또다시 퍼뜨립니다.
그렇게 내 부끄러운 가정사, 자식 문제, 돈 문제는 친구들의 술자리 안주가 되어 질겅질겅 씹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친구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어 일상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별일이 없으니 남의 인생에 생긴 파란만장한 사건이 너무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그래도 내가 얘보다는 낫네 하고 위안을 삼으려는 얄팍한 심리도 깔려 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속상한 마음에 위로 좀 받으려고 친구를 찾았다가 오히려 내 약점만 잡히고 동네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됩니다. 친구는 내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그릇이 못 됩니다. 그저 잠깐의 무료함을 달래줄 가십거리,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입에 지퍼를 채우셔야 합니다. 특히 며느리 흉, 자식 흉, 남편 흉은 절대 친구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 흉이 부메랑이 되어 내 뒤통수를 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더라도 차라리 뒷산에 올라가서 구덩이 파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그게 내 품위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입 무거운 친구는 없습니다. 오직 입 무거운 나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5번째 이유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에 진정한 행복을 방해하는 귀찮은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갈 때도 결국 혼자 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숙제는 고독을 친구 삼아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친구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 귀한 고독력을 키울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친구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사람은 마치 젖병을 못 대서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히 친구들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카페에 앉아서 비싼 커피 시켜놓고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대화는 5분이면 끊기고 다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유튜브 보거나 카카오톡 확인하느라 바쁩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어폰 꽂고 트로트 듣다가 꾸벅꾸벅 좁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만난 겁니까? 여기가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활용 교육장입니까? 옆 테이블에서 보면 참 가관입니다.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거면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방구석에 누워서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몸은 같이 있는데 정신은 콩밭에 가 있는 껍데기뿐인 만남. 이거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의 결정판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은 얼마나 자유롭고 달콤합니까? 친구 만난다고 생각하면 씻어야지, 옷 골라 입어야지, 머리 드라이 해야지, 여자분들은 눈도 침침한데. 아이라인 그리느라 진땀을 뺍니다. 준비하는 데만 1시간 걸리고 진이 다 빠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릎 나온 펑퍼짐한 바지에 러닝구 차림으로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냉장고 털어서 양푼에 찬밥 넣고 쉰 김치, 숭덩숭덩 썰어 넣고 고추장 팍팍 비벼서 숟가락 가득 퍼먹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입가에 고추장이 묻든 밥풀이 튀든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집에 온다고 해보십시오. 그 맛있는 양푼 비빔밥은 꿈도 못 꾸고 그릇 예쁜 거 꺼내야지, 과일 깎아야지, 청소기 돌려야지.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손님 맞이용 세트장이 되어버립니다. 늙어서 남 시중 드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하하호호 떠드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족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느라 내 무릎 연골 닳게 하지 마시고 오롯이 나만의 리듬에 맞춰 편안하게 쉬십시오.
진정한 자유인은 친구가 불러내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아무 약속이 없음에 감사하며 아이고 오늘은 나 혼자 뒹굴뒹굴 실컷 놀아보자 하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친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과 가장 친한 절친이 되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노년의 짐이 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거나 초라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귀찮은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 사 먹고 좋은 곳 구경하며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십시오.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유일한 진짜 친구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나 자신과 절친이 되어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5세가 넘었는데도 친구 모임에 나가십니까? 친구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해롭습니다. 친구 때문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건강 해칩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좋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똑똑한 65세들은 깨달았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걸 말입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친구 만나느라 바쁘십니까? 만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65세 넘어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도 친구 관계를 정리하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만남을 끊게 될 겁니다. 진짜 자유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친구들이 전부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서 편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속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 사나 따지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경쟁자입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8%가 친구 모임에서 비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친구 만나면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박모 씨, 68세 어르신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30년을 나갔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 모임이 아니라 자랑 대회였습니다. 모임만 열리면 시작됩니다.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고, 누구는 딸이 의사랑 결혼했다고, 누구는 손주가 영재라고 자랑합니다. 박 씨는 듣고 있으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자기 자식은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 씨도 질 수 없었습니다. 없는 자랑도 만들어냈습니다. 아들 월급을 부풀렸습니다. 손주 성적을 과장했습니다. 해외여행 1번 갔다 오면 10번 다녀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도 다 거짓말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라던 아들은 사실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의사 사위는 동네 한 의원이었습니다. 영재 손주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거짓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서로 거짓말하려고 만나는 겁니까? 이게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자존심 싸움입니다.
체면 경쟁입니다. 집에 오면 우울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자기만 못 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거짓말인데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게 무슨 친구 모임입니까?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임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거짓말 대회에 참석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게 됐습니다. 친구 없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금 말합니다. 65세 넘으면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경쟁 상대일 뿐이라고, 그런 관계 유지할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면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랑 들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자랑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 관계입니까? 65세 넘으면 인정하십시오.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비교하는 경쟁자입니다. 서로 거짓말하는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 유지해서 뭐 합니까? 진짜 친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으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비교하느라 고통받지 마십시오. 경쟁하느라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편하게 사십시오.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친구들이 결국 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모임의 대화 주제 중 78%가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0번 만나면 8번은 똑같은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재미있습니까?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최모 씨, 69세 어르신의 지겨운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매달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만났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임이 지겹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아무개는 군대 시절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에피소드입니다. 내가 훈련소 때 마리아로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벌써 50번도 더 들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가 점점 과장됩니다. 처음엔 3박 4일 행군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행군이 됐습니다. 들을 때마다 거리가 늘어납니다. 이 아무개는 첫사랑 이야기만 합니다. 50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고백만 했어도로 시작합니다. 최 씨는 이제 달달 외웁니다. 대본처럼 말입니다. 박아무개는 자식 자랑만 합니다.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는 이야기를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회사 이름까지 외워집니다. 손주가 영어 잘한다는 이야기도 이제는 지겹습니다. 처음엔 듣는 척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고 반응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야 합니까?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퇴직할 때 이야기, 처음 차 샀을 때 이야기, 제주도 여행 갔던 이야기, 계속 반복했습니다. 친구들도 지겨워했을 겁니다. 어느 날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냥 녹음기 틀어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최 씨는 시험해 봤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임에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들으러 나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6개월 후 최 씨는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말입니다. 최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해서 지겹다고 말입니다.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금 말합니다. 65세 넘으면 친구들은 다 늙은이가 된다고, 늙은이들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고, 과거에 갇혀 산다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봤자 시간 낭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게 재미있습니까? 65세 넘으면 인정하십시오. 친구들은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거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런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혼자 있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그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듣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유는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병 자랑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혹시 병원 이야기 아닙니까?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65세 넘으면 친구 모임이 환자 모임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모임에서 나오는 대화 중 54%가 건강과 질병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병 이야기입니다. 그게 듣기 좋습니까?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정모 씨, 67세 어르신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후회했습니다. 전부 병 자랑이었습니다. 김아무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3가지나 먹는다고 했습니다. 혈당 수치를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훈장처럼 말입니다. 이 아무개는 질 수 없었습니다. 당뇨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고혈압에 협심증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약을 5가지 먹는다고 자랑했습니다. 병원은 일주일에 2번 간다고 했습니다. 박아무개는 더 했습니다. 자기는 무릎 수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인공관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 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 누가 더 아픈지 경쟁했습니다. 병이 많을수록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 대회입니까? 최아무개는 위내시경 사진까지 꺼냈습니다. 용종을 떼어냈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 씨는 밥 먹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누가 그런 사진 보고 싶어 합니까? 모임 내내 병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병원이 좋다. 어느 의사가 실력 있다. 무슨 약이 효과 있다. 이런 이야기만 2시간 넘게 했습니다. 정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슬펐습니다. 다음 달에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실제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65세 넘으면 친구 만나면 기분만 나빠진다는 걸 말입니다. 자기는 건강한데 친구들 병 이야기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나도 곧 아플 것 같습니다. 우울해집니다. 만약 자기도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병 자랑하며 위로받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병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희망이 없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정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병 이야기만 해서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화를 냈습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 씨는 지금 말합니다. 65세 넘으면 친구들은 다 환자가 된다고, 환자들끼리 모이면 병원이 된다고, 그런 모임에 나가봤자 우울해질 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면 병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까? 약 이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 정보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게 재미있습니까? 65세 넘으면 인정하십시오. 친구들은 다 아픕니다. 만나면 병 자랑합니다. 듣고 있으면 자기도 아픈 것 같습니다.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런 모임이 필요합니까?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과 어울리십시오. 아니면 혼자 있으십시오. 병든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기도 병듭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 만나서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병 이야기 듣느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4번째 이유는 친구들이 결국 다 돈 때문에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만날 때 돈 얼마나 쓰십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 돈 아깝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친구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친구 모임에 쓰는 비용이 월 평균 32만 원이라고 합니다. 1년이면 거의 4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몇 달치입니까? 그 돈을 친구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김모 씨, 66세 어르신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친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갑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번갈아 냈습니다. 이번에 김 씨가 내면 다음에 친구가 냈습니다.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슬쩍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는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 친구는 전화 왔다고 나갔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매번 같은 핑계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친구는 항상 계산 시간에 배가 아팠습니다. 전화 오는 친구는 계산할 때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갑 없는 친구는 매번 집에 두고 왔습니다. 결국 김 씨만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또 김 씨가 냈습니다. 한 달에 4번 만나면 4번 다 김 씨가 냈습니다. 김 씨는 이상했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식사비, 커피가, 술가 다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실험했습니다. 만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할까 궁금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달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내니까 만났던 겁니다. 자기는 친구가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돈줄이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났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용당했던 겁니다. 김 씨는 다시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내자고 했습니다. 친구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번 자기만 낸다고 이제 각자 내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낸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각자 내자고 했습니다. 결국 각자 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김 씨는 지금 말합니다. 65세 넘으면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고,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돈 안 쓰면 친구도 없어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만 계산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핑계만 대지 않습니까? 각자 내자고 하면 친구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친구입니까? 65세 넘으면 인정하십시오. 친구는 돈 때문에 만납니다. 돈 안 쓰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그런 관계가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장사입니다. 친구 때문에 돈 낭비하지 마십시오. 매번 계산하느라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여러분 좋은 데 쓰십시오. 여행 가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친구한테 갖다 바칠 돈이 아닙니다. 5번째 이유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정말 외롭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친구들과 있을 때가 더 외롭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눈치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때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2%가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은 혼자가 좋다는 겁니다. 친구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이모 씨, 68세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있으면 불편하다는 걸 말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친구들 입만 맞춰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친구들 의견 들어야 합니다. 시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친구 만나려면 약속 시간 맞춰야 합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일찍 가고 싶어도 친구 기다려야 합니다. 귀찮았습니다. 대화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친구들 자랑 들어줘야 합니다. 맞장구 쳐줘야 합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줘야 합니다.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집에 오면 혼자 욕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랑만 한다고, 저 친구는 인색하다고 뒤에서 투덜댔습니다. 그러면서도 만나면 웃으며 반가운 척 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정입니까? 이 씨는 시험했습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친구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졌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갔습니다. 허락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영화 보고 싶으면 혼자 갔습니다. 친구들은 영화관 싫어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니까 상관없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다 봤습니다. 산책도 혼자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면 쉬지도 못합니다. 빨리 걷는 친구 따라가느라 힘들었습니다. 혼자 가니까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었습니다. 편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씨는 놀라웠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있을 때가 더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주는 게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거절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갔습니다. 친구 없어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지금 말합니다. 65세 넘으면 혼자가 제일 편하다고, 친구는 불편하기만 하다고,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있으면 정말 편하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눈치 보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65세 넘으면 인정하십시오. 혼자가 편합니다. 친구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친구 때문에 불편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혼자 밥 먹으십시오. 혼자 영화 보십시오. 혼자 여행 가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친구 없이도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혼자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아셨습니까? 65세 넘어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를 말입니다. 경쟁하고,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병 자랑하고, 돈 뜯어가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고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걱정합니다. 친구 없으면 외톨이 된다고, 외롭게 늙는다고 말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친구 만나기 싫어합니다. 뒤에서는 친구 욕하면서 앞에서는 친구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위선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넘으면 친구 없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스트레스 없고, 자유롭습니다. 이게 진짜 노년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친구를 정리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외롭다는 편견을 이겨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쓸데없는 친구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돈 뜯어가는 친구, 병 자랑하는 친구, 경쟁하는 친구, 다 끊으십시오. 억지로 만나지 마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십시오. 친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65세 넘어 친구가 필요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자유입니다. 편안함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친구 때문에 불행해지지 마십시오. 이제 혼자 사십시오. 진짜 행복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모두가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